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사인데요. 친구이기도 하고요.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구치소에서 대통령을 변호인 접견하고 나오는 길입니다. 두세 분의 변호인들과 함께 접견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이 내란 우두머리로 구속 기소된 소감과 관련하여 이번 계엄이 왜 내란이냐,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판단하여 주권자인 국민에게 이러한 위기 사항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헌법상의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고, 또 국회가 헌법에 정한 방법으로 해제를 요구함에 따라서 즉각 해제를 했다. 모든 게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유혈 사태가 있었나, 인명사고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느냐, 정치인들 단 한 명이라도 체포하거나 끌어낸 적이 있느냐, 그런 시도라도 한 적이 있느냐, 이게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자신이 처음부터 계엄 상태를 오래 유지한다는 생각은 전혀 가진 적도 해본 적도 없다. 계엄을 유지하려고 하면 계엄 상태에서 행정사법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Political Governing Plan, 이거 한글로 써가지고 이거 영어로도 썼군요. Political Governing Plan이네요. 즉 정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런 프로그램을 전혀 준비한 적도 없고 실제 없었지 않느냐고 하고, 계엄을 선포하기로 하고 지시를 하면서도 막상 계엄 선포를 하게 되면 국회에서 곧바로 해제 요구가 들어올 것을 예상을 했으며, 대통령 스스로도 국회의 요구 시점이 어떻게 되든 계엄 상태란 것을 오래 끌 수 없는 일이고 또 그럴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설 명절을 차디찬 구치소에서 보내는 심정과 관련하여 현직 국가 원수인 대통령으로서는 겪는 이 현실에 관하여 다른 말씀은 안 했지만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느꼈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자신의 고초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셨고, 다만 무엇보다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고 또 국민들 중에 하루하루가 지내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추위와 생계에 얼마나 힘이 들까 하는 걱정, 또 꿈을 키워야 하는 청년들, 미래 세대들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더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생각으로서 최근 영부인이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면서 15일 관저를 떠나온 이후로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도 없었는데 건강 상태가 어떤지 좀 걱정이 된다는 말씀도 했습니다. 이렇게 석동현 변호사가 문자로 보내주셨네요. 제가 지금 저녁 늦게 이거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화요일 저녁 늦게 녹화하고 있는데 이거를 수요일 명절날 아침에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는 아침일 텐데, 야, 명절날 가족들이 다 모여서 떡만둣국, 떡국 뭐 이렇게 차례 지낸 다음에 뭐 먹고 가족끼리 또 오손도손 그런 명절인데 대통령은 차디찬 구치소에서, 또 우리 김건희 여사는 또 얼마나 관저 그 큰 관저에서 자식들도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속상하고 외로우실 텐데 아유 참 안타깝네요. 그런데 아니,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구치소에 있을 만한 짓을 해서 뭐 큰 무슨 뭐 이재명처럼 무슨 뭐 국가의 돈을 뭐 이렇게 횡령했거나 무슨 뭐 북한에 800만 불을 보냈거나 아니면 무슨 뭐 이상한 뭐 저 USB 같은 거를 저 북한의 적국에 줬거나 뭐가 있어야지 덜 우리가 안타까울 텐데, 아니 부정선거를 밝히는 찬스를 잡았는데 계엄밖에 없어서 계엄을 했고, 여기 대통령이 석동현 변호사 등 변호인에게 얘기한 것처럼 아니 단 한 건의 유혈 사태도 없고 인명사고도 없고 정치인들 한 명도 체포한 것도 없고 끌려나간 정치인도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이게 내란이냐, 어떻게 날 내란죄로 이렇게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느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할 때 열통이 터지겠네요. 억울해서 잠도 못 주무실 텐데. 그런데 이제 앞으로가 걱정이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하는데 윤 대통령은 반드시 돌아온다. 이봉규 너는 맨날 희망고문만 하냐? 너 부정선거도 맨날 6년 동안 얘기하면서 언젠가는 꼭 밝혀진다고 그러는데 뭘 밝혀져 임마. 너 때문에 아주 희망고문 때문에 아주 미쳐갔어.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결국은 밝혀지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계엄을 하면서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했다는 것 자체가 밝혀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은 통수권자로서 각종 정보를 다 보고받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시원하게 못 가? 대통령이 이렇게 또
답답해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 본인이 지금 감옥에 가 있고 뭐 말도 안 되는 탄핵 재판 받고 있는데 안에 재판장에서라도 아니 부정선거 증거 까고 좀 화끈하게 해야지 부정선거를 알리기 위해서 계엄했다는 얘기만 앵무새처럼 하면 뭐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답답하다고. 이봉규 너도 답답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답답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저도 핀잔을 많이 봤는데 대통령은 다 계획이 있다. 계획이. 저도 이제 그 엠바고 며칠째 이봉규 TV 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99명 그 체포한 거. 근데 그 99명이란 숫자는 틀릴 수 있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선관위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스파이. 그게 99명일지 77명일지 66명일지 그거 숫자는 정확하지 않지만 중국인 스파이는 확실히 잡았다는 거고 그게 이제 중국인 부정선거 세력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백도 받아놨다. 진술도 확보했다. 그 중에 일부는 주범들은 오키나와에서 미국 본토로 압송했다. 그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후속 보도가 계속 나왔고 여러분들 다 보셨지만 드디어 오늘은 나온 거 보셨죠? 팀이 나왔어요. 어느 팀이 잡아갔느냐? 옵티머스 팀이라고 거기 나왔죠? 오늘 이봉규 TV에서도 방송을 했습니다. 팀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오랜 기간 준비했다는 것까지 나왔어요. 그냥 그날 그 며칠 전서부터 뭐 첩보를 들어서 급습을 한 게 아니라 아주 오래 전부터 거기서 6개월 단위로 이것들이 교체하면서 실업급여도 타먹으면서 부정선거를 획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근처에 말하자면 이 숙소를 그 미국에서 숙소를 얻어가지고 계속 뭐 도청도 하고 아마 망원렌즈로도 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고 다 했겠죠. 그게 최종 스카이데일리에 나온 거예요. 오래전부터 준비해. 그래서 그날 빈라덴 잡을 때도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몇 년을 준비하더라고요. 영화 제로 다크 서티 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거든요. 몇 년을 준비해서 결국은 나중에 잡아요. 이것도 오랜 준비 끝에 잡았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발표 안 해? 곧 하겠죠. 지금 어떤 팀인지까지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그럼 왜 안 해? 미국에서 확인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정보팀하고 한국의 팀하고 합동해서 이걸 잡았다. 그리고 압송했다. 오키나와 미군 기지다. 그리고 일부는 본국으로 압송했다. 이런 보도가 계속 스카이데일리에서 매일 터지는데 미국에서 부인을 안 했잖아요. 조선일보 주한미군에서 부인한 거야. 이거 왜 이러십니까? 주한미군이 뭘 알아요? 주한미군은 주한미군에 아는 거지. 특수작전 벌이는데 동네방네 다 보고하고 동네방네 다 알고 해요? 아니고 미국에서 가만히 있는 거 보면 타이밍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이걸 어떻게 이거 터지면 이제 중국은 완전히 골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그 전에 어떤 협상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를 배제한 협상을 해서 뭐 이걸 없던 일로 하는 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스카이데일리가 너무나 깊숙이 보도가 다 매일 보도가 나갔기 때문에 없던 일로는 안 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중국을 요리할 것인가 그 방법이 남았겠죠. 중국을 완전히 여기서 봉쇄 정책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치고 적당히 뭐 파나마 운하권이라든지 뭐 예를 드는 겁니다. 이런 걸 받아내고 주고받기를 하고 적당히 터뜨릴 건지 아마 이거를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시간을 조금 며칠 더 걸리는 거 아닌가 이게 이봉규 추측이에요. 그런데 이거 이제 기다리는 사람들은 야 너 답답해 하시는데 저는 윤 대통령이 이런 얘기하는데도 끝끝내 그 스카이데일리 보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부정선거를 난 밝히기 위해서 계엄을 했고 내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정당했다고 얘기하는 거 이게 다른 이준석이라든가 승질 급한 홍준표라든가 이건 뭐 간보는 간철수라든가 이런 사람은 벌써 깠을 거예요 아마. 윤 대통령은 전략 전술에 능하고 구술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치밀하대요 성격. 그러니까 미국과의 어떤 공조 거기엔 약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언제 까자 이런 게. 그것도 이봉규의 추측이에요. 그걸 끝내 기다리면서 자기는 고충을 겪고 있다. 고진감래. 곧 이어서 터뜨린다.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뭐 상상 여러분들 다 하시는 대로고 작살날 때 많죠. 언론사도 마찬가지고요. 아이고 명절날 오늘 제가 그 윤 대통령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고 그런데 입장을 또 이런 또 필부가 그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왜 명절 때 그 차디찬 감옥에서 그렇게 억울하게 참 이게 필부 얘기고 요런 요만한 그릇을 이봉규 같은 놈들이 생각하는 거고 대통령은 여기서도 나왔잖아요. 당신은 내란이 아니라는 것만 강조하고 이게 어떻게 내란이 하소연만 하지 당신 걱정은 안 하더라고요. 이제 김건희 여사 걱정하고 그다음에 나라 걱정 젊은 청년들 걱정 이 추운데 이거 얘기를 그러면서 저는 여기서 의연함을 느꼈거든요.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게 며칠이 될지 몇 달이 될지는 모르죠. 그 사이에 이 나라가 내가 없으니까 사령탑이 없으면 최상무기도 좀 불안할 거 아니에요.
저놈이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검찰 날 막 구속 기소하는 놈들, 저놈들, 저 배신자들 덩어리인데 이 나라가 나는 가지고 있는데 이거 지금 내가 못 터뜨리는데 그 사이에 저것들이 난도질 치면 어떡할까? 이런 그런 걱정이지만 자기가 끝내 진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나는 가지고 있다. 나는 이기는데 그 시간 동안 이 난도질 당하는 이 나라, 그 다음에 아직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 청년들, 2030 이걸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봐서도 저는 뭔가를 확실히 쥐고 있다. 희망의 끈을 강력하게 전 동아줄을 잡고 있습니다. 희망 고문하지 마 임마. 그러셔도 좋아요. 나중에 보시죠. 구수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요건 구수까지 안 갑니다. 9개월까지도 안 가요. 9주까지도 안 갈 것 같아. 9주까지도 안 가요. 그럼 9일일까요? 기다려 보시죠.